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 함수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라는 용어는 우리 앞에서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함수라는 용어가 갖는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의 분류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라는 단어는 우리 그냥 앞에서 그냥 무심결에 뭐 y는 fx 어떠한 함수다 또는 다항함수다, 이차함수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함수가 갖는 정확한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의 형태와 이 성질들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함수의 정의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함수라는 거, 자 보시면은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자 x가 있고 이런 식으로 y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x가 1, 2, 3 이렇게 있고 y가 4하고 5하고 6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1이 예를 들어서 4로 가고 2가 5로 그리고 3이 6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우리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것이 일단 숨겨져 있느냐? 정의역에 있는, 그쵸?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정의역이라고 할 건데요. X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반드시 Y로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고 1, 2, 3이 있고 그리고 4하고 5가 이렇게 있을 때 1은 2로 가고 1은 4로 가고 2는 5로 가고 3은 지금 대응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들은 하나의 값씩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안 되냐? x가 있고 y가 있고 자, 여기 1은 4로 가고 그리고 2가 5로 가고 3은 6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이 4하고 5로 동시에 화살표를 갖는다. 대응 관계를 갖는다. 이런 경우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의역에 속하는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되느냐? 이것도 지금 함수가 되지만 공역에서 겹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용어부터 잠깐 보시면은 우리 여기를 갖다가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를 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텐데요. 함수에서 그쵸? 하나의 값을 갖되 정의역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원소들이 두 개의 값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공역에서 그쵸? 함수값이 겹쳐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공역에 있는 원소는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정역에 있는 원소는 모든 값이 그쵸? 이런 식으로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값이 다 대응되는 값을 가져야 되지만 공역에서는 지금처럼 대응되는 값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겹쳐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함수의 정의 어떤 식으로 정의될 때 되는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x를 정의역 함수에서의 그쵸? 그리고 대응되는 집합 쪽을 공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값을, 실질적인 함수값에 대응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치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역과 공역 그리고 치역 그리고 함수값 우리 1에 대응되는 함수값 4라는 표현 2에 대응되는 함수값 그쵸? 원소에 대응되는 값을 갖다가 함수값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우리 함수의 정의 반드시 함수 어떤 것이다 할 때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뭐다? 정역에 있는 원소들은 지금처럼 다 대응이 돼야 된다. 그쵸? 남는 거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에 하나씩만, 그쵸? 지금처럼 정역에 있는 원소는 두 개의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역에 있는 원소는 겹쳐져도 되고 남아도 됩니다. 우리 꼭 분류를 해갖고서는 차이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정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용어 사용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상등이다. 어떠한 두 함수, F함수와 그리고 G함수가 있을 때, 그쵸?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역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X1, 그쵸? 정역에 속하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X1의 값하고 G의 X1이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모든 함수값이 같게 될 때 우리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상등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그래프라고 막 이렇게 그렸었던 거 사실은 뭔가요? 그 실질적인 fx를 만족하는 x랑 y의 순서상의 집합이에요. 그쵸? x랑 y를 실제로 만족하는 x랑 y를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다가 점 찍어서 나타냈던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간단한 용어들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문제 간단히 풀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에서 x가 어떻게 된다? -2, -1, 0, 1, 2. 자, 그리고 y는 0부터 0,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fx가 어떻게 정의가 된다? -2x 플러스 1하고 2하고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 위에는 지금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일 때 x가 0보다 클 때 우리 세분화해서 함수를 정의해놨네요. 자, 그랬을 때 f -1 더하기 f0 더하기 f2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이라는 숫자는 0보다 작은 숫자죠. 자, 그래서 -1 위로 가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2 플러스 1 이게 f-1의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f0 자, 0일 때 x가 0일 때 함수값은 얼마로 하래요? 2라고 쓰죠. 자,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더하기 2일 때의 함수값 2라는 숫자는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시면은 2의 제곱 플러스 1이네요. 따라서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얼마가 돼요? 함수값은 이거는 2에다가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5 그래서 얼마다? 10이 되겠다.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히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보시면은 x가 -1하고 0하고 1일 때 그쵸? 그리고 y는 자, y는 0, 1, 2, 3.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 판별하려면 우리 x에서 y로 실제로 함수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x가 -1하고 0하고 1이 이렇게 있고 y는 0, 1, 2, 3. 한번 그려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기 1번 보시면은 어떻게 간다? f가 어떤 함수예요? x에서 절대값 x로 가는 함수네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1에다가 절대값 하면 얼마다? 1이 되겠죠. 자, 0에다가 절대값 하면 0이 될 거고요. 1에다가 절대값 하면은 그대로 1이 될 거예요. 자, 이거 함수 맞나요? 맞죠? 왜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됐어요. 빠짐없이. 그쵸?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됐고 값 두 개 갖는 거 없죠.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똑같이 보시면 x 그리고 y -1, 0, 1 자, 그리고 f가 어떤 함수예요? x에서
2x 플러스 1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공역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없어요. 따라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지금 대응되는 값이 없어요. 따라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왜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대응되는 값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지금처럼 대응되는 값이 공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우리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3번하고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다? 1에서부터 6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집합이네요.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자연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Y는 그냥 자연수, 그쵸? B라는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에요. 자, 그랬을 때 fx를 어떻게 하겠다?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다? 3하고, 그쵸? 그리고 x의 최소 공배수를 대응시키는 fs의 치역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되었는데 자, 무슨 말이냐? 1은 A는 우리 원소나열법으로 쓰게 되면은 1, 2, 3, 4, 5, 6이에요. 자, 그리고 fx는 어떤 식으로 가는 함수다? 3하고 그리고 2, A에 속해 있는 원소하고의 최소 공배수를 대응시키는 그러한 함수예요. 자, 그래서 치역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 1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6이네요. 그쵸? 그리고 3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3이죠. 근데 앞에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4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12. 5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6인데 앞에 있죠. 따라서 치역은 3하고 6하고 12하고 1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함수를 지금처럼 꼭 수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조건이라든지 설명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수식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다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보시면 y는 mx-1이다. 자, 이것의 정의역이 뭐다?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0부터 y는 3 사이다. 자, 그랬을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간단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정의역은 1에서 2 사이이고 정의역은 1에서 2 사이 그리고 공역은 0부터 3까지다. 0부터 3까지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영역이 그쵸? 그래프가 속해 있는 영역이 어디? 이렇게 지금 이 직사각형 영역 있죠? x는 1에서 2 사이 그리고 y는 0부터 3 사이 이 안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직선을 보시면은 mx-1인데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y 절편, 그쵸?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m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어떠한 직선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1하고 2 사이에서, 그쵸? 1하고 2 사이에서 이 0과 3 사이에 모든 함수값을 다 가져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보면 정의역이 1에서 2 사이에요. 근데 1일 때 함수값 여기 있잖아요. 그쵸? 밑에 있잖아요. 이 위로 올라와야 돼. 이 영역 안에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1에서 2 사이의 그 함수값은 이 네모 직사각형 안에 영역으로 최소한 다 정의가 돼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최소한도 그래프가 어디까지는 올라와 줘야겠다. 여기 1,0 이상 이런 식으로 2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게 돼요. 최소한 이렇게는 지나가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얘가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디를 통과하면은 안 되나요? 지금 여기 맨 꼭지점, 그쵸? 그래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 이상 더 기울어지면은 안 되겠죠. 왜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일 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요. 그쵸?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안에서 지금 함수값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에서 2 사이에 있는 값들의 함수값이 지금 다 공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M값, 그쵸? 우리 해당하는 직선,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0,-1하고 그리고 어디? 1,0, 그쵸? 2점. 이때를 최소한은 지나가고, 그쵸? 점점 기울어지다가 언제까지? 0,-1하고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요? 2,3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나갈 때 이를 더 넘어가면은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2일 때 함수값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M값은 이 두 가지의 경계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맨 위에, 그쵸? 1,0하고 0,-1을 지나간다. 기울기 M 얼마인가요? 지금 M이 보시면은 기울기예요. 직선에 따라서 기울기값 계산하면 되겠죠? 1-0 하면 1이 될 거고요. 0 -1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1일 때부터, 그쵸? 언제까지? 2에서 0 빼게 되면은 2가 될 거고요. 3에서 -1 빼게 되면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2. 그래서 M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1부터 2 사이에 기울기를 가져야 함수값이 다 정의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4번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함수의 상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5번 보시면 x가 0하고 2일 때, 그쵸? x 전체, 실수의 전체 집합에서 f하고 g가 fx는 x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이다. 자, 그런데 f하고 g가 같대요. 자, 여러분,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언제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해당하는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각각 같으면 우리 두 함수가 상등,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0일 때 f값하고 g값이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일 때 각각의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 상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F0은 얼마인가요? 0 집어넣으면 그냥 A죠. A가 누구하고 같아야 된다? 0 집어넣으면 0, 0, 1. A가 그냥 1이 나오네요. 그쵸? A는 1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B를 이번에는 집어넣어서 F2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인데 A 방금 위에서 1 나왔죠? 따라서 얼마예요? 3이 되겠죠? 3하고 누구하고? G2의 값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인가요? 계산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돼서 6이 2B다. 따라서 B는 얼마다?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다?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함수 대충 어떤 식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함수의 정의하고 여러분 함수의 정의하고가 아니라 함수의 정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쓰이는 용어들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자, 어떤 게 함수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 자,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앞에서 다뤘고요. 여기서부터는 함수 중에서 어떤 종류의 함수가 있는지 먼저 첫 번째,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대1이다. 뭔가 딱 감이 오시죠? 그쵸? 자, 함수 정의를 할 당시에 함수 정의를 할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그렇게 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 a, b, c면은 어떤 것도 함수는 된다 이런 식으로 겹쳐져도 된다 그랬어요. 공역에서 겹쳐지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쵸?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값을 2개 가지면 안 되지만 지금처럼 공역에서는 2개를 가져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함수 중에서 특별히 이런 식으로 겹쳐지지 않는 거, 그쵸? 모든 x에 대해서, 그쵸? 모든 y가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를 보시면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함수 중에서 특별히 x1, x2가 다를 때, 그쵸? 정의역에 속해 있는 원소가 다르면 그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른 거, 그쵸? 아까처럼 겹쳐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 걸 갖다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밑에 보시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대1 함수는 이런 것도 1대1 함수가 돼요. 자, 지금 보시면 1, 2, 3 그리고 A, B, C, D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1, A로 가고 2는 B로 가고 3은 C로 가고 자, 이거는 1대1 함수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뭐다? 이런 식으로 하나 남죠? D가 지금 공역에 하나 남았어요. 자, 이런 게 없는 거. 그쵸? 지금처럼 위에처럼 세 개 다 꽉 차 있죠? 그쵸?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값이 다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된다. 남김없이 x하고 공역 y까지.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함수 f가 일단 1대1 함수가 되면서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 자, 지금 밑에 그림은 1대1 함수는 돼요. 자, 그런데 D가 이렇게 남아있죠? 자, 얘는 그래서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위에 그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차 있죠. 그쵸? 대응이 모두 다 하나씩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대1 함수 1대1 대응. 자, 1대1 말 그대로 겹치는 거 없이 x 하나, y 하나 이런 식으로 그쵸? 공역에서도 겹치는 거 없이 함수값 그거 갖다가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공역에도 남김없이 다 대응되는 거 이거를 갖다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형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 항등함수는 뭐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같으면서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대응을 갖는 거.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1, 2, 3, 1, 2, 3 모두 같아요. 그러면서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값을 갖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항등 같은 함수예요. 그쵸? 양쪽이 같은 함수. 자, 그래서 이거는 함수로서 표시를 하면은 y는 x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수함수는 뭐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쵸? 하나의 원소에 다 대응되는 거. 그쵸? y에 이렇게 있으면 대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걸 갖다가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자, 상수함수는 그래서 함수로서 표시를 하자면은 x값에 상관없이 지금 다 함수값은 하나 b로 돼 있죠? 자, 그래서 y는 어떠한 상수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갖다가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 우리 상수함수,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했던 거 1대1 대응, 그리고 1대1 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여러분 차이 구분하시면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문제 우리 풀면서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1번 x는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2 사이이다. 자, 그리고
y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일 때 x에서 y로 해. ax 플러스 b면 직선이네요. 그쵸? 함수가 있는데 y는 ax 플러스 b. 이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역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0부터 2까지. 0부터 x가 있고요. 0부터 2까지. 자, 정의역은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0부터 2까지. 자, 그리고 공역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네요. 자,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제가 지금 빗금 친 이 안에서 이런 빗금 친 직사각형 안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겠죠. 자, 그랬을 때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1대1 대응이 뭐였나요? 이 안에서 모든 x값에 대해서, 그쵸? 모든 정의역에 속하는 값에 대해서 하나씩 겹치는 거 없이, 그쵸? 모두 다 대응이 돼야 돼요. 그쵸? 그리고 1대1 지금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공역하고 치역 이 안에 있는 모든 값이 다 정확하게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럼 직선이 지금 ax 플러스 b면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꽉 차도록,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a가 0보다 크다. 기울기인데 a가 결정하는 게 기울기인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점선 그은 거는 안 되고, 그쵸? 누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각선, 빨간색 이렇게 대각선, 노란색 직사각형에 이것을 위치하는 그러한 직선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몇 컴마 몇? 2,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은 2,3하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0, 마이너스 1 지나가기 때문에 b는 바로 나오네요. y는 ax 마이너스 1, 그쵸? b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을 지나간다. 자, 3은 2a-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2가 되겠죠. a는 2,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영역하고 그래프하고 지금처럼 앞에서도 사실 함수 정의할 때 유사한 문제 나왔었죠. 그쵸? 자, 직선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역, 공역이 영역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풀이하는 방법 공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그럼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fx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어요? 하나는 2x 플러스 1 그리고 a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런데 이 함수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 1대1 대응이 되기를 바란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0보다 클 때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울기는 2고 그리고 0,1을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이 될 수가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자, 그리고 ax 플러스 1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뭔지 몰라요. 그치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함수가 fx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그러면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왜 그래요?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여기에 어떤 값하고 여기에 어떤 값하고 그리고 이쯤 어떤 값하고 함수값이 같게 나오게 돼요. 그쵸? 1대1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서로 같은 함수값이 존재하면은 안 돼요. 그쵸? 즉 무슨 말이냐? 새로 만들, 그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지는 함수는 이 1보다 위쪽으로,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1이죠? 1보다 위쪽으로 함수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쵸? 1 아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울기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근데 얘가 막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넘어와도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는 아예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a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함수값 1을 넘어가지 않게끔 얘가 막 이렇게 넘어와 갖고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말아야겠다라는 거겠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지는 거 아래로서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A가 결정하는 거. 근데 이렇게 평행하게 될 때가 언제예요? A가 0이 될 때겠죠? 그쵸? 그래서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기울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게, 그쵸? 점선 부분에 이렇게 될 때가 어떻게 될 때예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예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겠죠? 자, 그래서 A는 어떻게 한다? 0보다 큰 범위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2번에 보기 보시면은 등호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쵸? 이거 왜 안 돼요? 딱 A가 0일 때가 그래프가 어떠한 모양으로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실제로 A가 0이 되면은 1 이렇게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1대1 안 돼요. 그쵸? 상수함수기 때문에. 얘가 1이 된다는 소리는 음수일 때 모든 함수값이 다 1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절대 안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완전히 A가 0보다 큰 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3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3번 문제 풀이하는 거 우리 기억해 둡시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3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그래프. 여러분 1대1이라는 거는 그쵸?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y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대1인 거 어떤 식으로 찾는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1대1인 거 어떻게 찾느냐?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으세요. 평행하게. 여러분이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쵸?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거. 두 점이나 세 점 이런 식으로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1대1이 아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1대1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이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소리는 함수값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x값은 다른데 함수값은 지금 같게 나왔죠. 따라서 1대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여러분 그래프에서 1대1 찾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연습해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y는 절대값 x. 자,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V자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선 그어보세요. 두 점에서 만났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을 가져야 되는데 y값 같은 값을 갖잖아요. x값은 다른데 따라서 1대1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3번 y는 1. 이거 상수함수죠? 당연히 안 되죠. 그쵸?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1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자, 4번 보시면은 y는 x 3승이다. 여러분 y는 x 3승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개형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아무리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려도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4번이 바로 1대1이 되는 그러한 함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서 1대1 찾는 방법, 지금처럼 보조선 그어서 풀이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두 집합
x는 1, 2, 3, 4 그리고 y는 a, b, c, d다. 자, x에서 y로 함수에서 함수의 개수와 1대1 대응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의 개수를 계산하여라.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정의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2, 3, 4,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1에 대응될 수 있는 거 가지수 몇 가지예요? 1이 몇 가지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나요? A, B, C, D 가질 수 있겠죠? 4가지 가질 수 있어요. 2가 가질 수 있는 거 몇 가지? A, B, C, D 똑같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얘도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총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4의 4승계만큼의 개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대1 대응은 조금 달라져요. 왜 그렇게 되느냐? 1대1 대응이 되면은 자,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점으로 다 상수함수도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1이 A를 가졌다 그럼 2도 A를 가질 수가 있죠. 겹치는 거를 허용을 하는 게 함수의 개수예요. 자, 그런데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1이 예를 들어서 A를 가졌어요. 1이 A에 대응이 됐어요. 그럼 2는 A에 대응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보세요. 1이 가질 수 있는 거 A, B, C, D 중에서 4가지를 가졌다면 그쵸? 뭔가 A든 B든 C든 D든 하나 택했어요. 자, 그러면 2는 어떻게 돼요? 1이 대응됐던 그 숫자는 빼고 나머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로 줄어듭니다. 자, 1이 만약에 B로 대응됐다? 그러면 2는 B를 가질 수가 없죠. A 아니면 C 아니면 D를 가질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4, 3, 2, 1 이런 식의 가지수를 갖게 됩니다.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4의 4승계였다면은 1대1 대응은 4, 3, 2, 1 이런 식의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몇 개? 24가지 개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3번하고 4번 우리 그래프하고 우리 함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차례대로 좀 물어봤는데요. 자,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함수 여기까지 우리 함수 정의하고 여러 가지 함수 간단히 무엇인지 정의 앞부분 같이 살펴봤어요. 물론 문제는 여러 가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 뒤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함수라고 했던 거 우리 많이 썼지만 용어 많이 썼지만 정의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런 게 함수다. 항상 무언가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은 대신에 판별력을 가지려면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정의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